매일 새로운 사연 공개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혈액형이 AB형이시네요? 간호사의 말에 정세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AB형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제 부모님이 둘 다 O형이거든요. 그럼 저도 당연히 O형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4월의 어느 날 정세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5살의 나이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한 것입니다. 대학교 4년 동안 밤낮 없이 공부하고 졸업 후에도 1년 더 준비한 끝에 얻은 결과였죠. 세진아, 정말 축하한다. 아버지 정인호가 환하게 웃으며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딸이 선생님이 되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머니 윤희도 눈시울을 붉히며 세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픈 것도 많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세진아. 세진은 부모님의 사랑스러운 시선을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심장이 약해서 병원을 자주 드나들었던 기억이 있었지만 부모님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모님께 이제야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뿌듯했죠. 첫 발령을 앞두고 세진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종합병원의 건강검진센터는 새내기 교사들과 공무원들로 북적였습니다. 세진도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죠. 정세진 씨,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키와 몸무게를 재고 시력 검사를 마친 후 체열 차례가 되었습니다. 간호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세진의 팔에서 피를 뽑았습니다. 잠시 후 기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혈액형이 AB형이시네요. 세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AB형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네. 왜요? 아니, 제 부모님이 둘 다 O형이거든요. 그럼 저도 당연히 O형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간호사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O형 부모에서는 O형 자녀만 나올 수 있어요. 검사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세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생물 시간에 배운 유전 법칙으로는 분명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재검사 결과도 동일하게 AB형으로 나왔습니다. 간호사는 당황하며 담당 의사를 불렀습니다. 정세진 씨, 재검사를 해봤는데 동일하게 AB형으로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둘 다 O형이 확실하신가요?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해요. 제가 어릴 때 심장 수술 받을 때도 확인했거든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하네요. 유전학적으로 O형끼리는 O형 자녀만 나올 수 있거든요. 혹시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건 아닐까요? 세진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라니요? 입양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 중 한 분이 혈액형을 잘못 알고 계시거나요. 세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가족은 정말 평범한 가족이거든요. 그렇다면 정확한 확인을 위해 부모님과 함께 와서 가족 전체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진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정인호의 수저가 멈췄고 어머니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AB형? 그럴 리가. 정인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윤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검사 실수겠지? 우리 세진이가 O형인 건 분명한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재검사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가족 모두 검사 받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순간 세진은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정씨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진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일주일 후 정세진과 부모님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가족 모두의 혈액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진료실은 숨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세진은 부모님의 굳어진 표정을 보며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정인호 씨는 O형, 오윤희 씨도 O형입니다. 그런데 따님 세진 씨는 AB형으로 확인됩니다. 진료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전학적으로 O형 부모에서는 O형 자녀만 태어날 수 있습니다. AB형이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세진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혹시 입양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건 아닌가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인호와 오윤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에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니에요. 세진이는 우리 친딸입니다. 오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밀 검사를 한 번 더 받아보시거나 유전자 검사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한테 숨기는 게 있으시죠? 정인호는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오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전 누구 딸이에요? 오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진아, 넌 우리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혈액형이 말이 안 돼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정인호가 차를 길가에 세우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진아, 우리도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세진은 자신의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편 거실에서는 정인호와 오윤희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모르는 거야? 정인호가 오윤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나도 당신을 의심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오윤희가 눈물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서로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정인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당신은 어때? 나만 의심할 거야? 오윤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오윤희는 갑자기 뭔가 떠오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진을 낳던 날의 기억이 어렴풋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했던 일이 있었는데,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혹시 세진이를 낳던 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낳았잖아.
맞아. 하지만 그날 병원에서 오윤희는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중요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았지만 흐릿했습니다. 그날 밤 오윤희는 잠들지 못하고 25년 전 그날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오윤희는 조용히 일어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상자들 사이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1999년 세진이 태어난 날의 기록들과 함께 젊은 간호사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한미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윤희는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한미정. 25년 전 그날 밤 분만실에서 만났던 젊은 간호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10월 15일 밤 진통이 시작된 오윤희는 정인호와 함께 급히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평범한 출산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병원에서는 동시에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특실에서는 강지연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40살의 강지연은 이 대학병원 이사장의 딸이자 유명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강지연의 남편은 1년 전부터 해외 법인 설립을 위해 미국에 파견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외로움에 지친 강지연은 그 시기에 만난 한 남자와 깊은 관계에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외도 상대방은 이미 사라진 후였고 강지연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간호사 한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분만실로 향했습니다. 한미정은 이사장 딸인 강지연의 신뢰를 받는 간호사였지만 동시에 강지연의 약점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출산이 시작되었고 강지연의 아이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갓난아기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의료진들이 급히 검사한 결과 선천성 심장 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아기에게 심각한 심장 질환이 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강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외도로 낳은 아이가 병든 채로 태어났다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평생 치료가 필요한 아이를 혼자 키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일반 병실에서는 오윤희가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하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울음소리도 우렁차고 모든 검사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한미정은 특실과 일반 병실을 오가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강지연은 일반실의 오윤희 부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다정하게 돌보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해 보이는 중산층 가정이었죠. 그날 밤 늦은 시간 강지연은 한미정을 불렀습니다. 미정아, 너만 믿는다. 무슨 말씀이세요? 강지연은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일반실 부부 봤지? 참 행복해 보이더라. 아이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같고. 한미정은 강지연의 의도를 눈치챘지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기는 그 부부가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 사랑받으며 잘할 수 있을 거야. 병원비도 정성껏 대줄 것 같고. 설마. 그리고 그들의 아이는 내가 아는 좋은 보육원에 보낼 거야. 거기서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후원도 할 거고. 그것도 안 됩니다. 강지연은 한미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정아,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잘해줬지? 너 때문에 문제 생겼을 때도 내가 다 해결해줬잖아.
한미정은 과거에 의료사고로 문제가 되었을 때 강지연이 자신을 보호해준 일을 떠올렸습니다. 이사장 딸인 강지연의 영향력 덕분에 지금까지 이 병원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바꿔줘. 내 아기는 그 따뜻한 부부가 키우게 하고 그들의 아이는 내가 데려가서 좋은 보육원에 보낼 거야. 뒤에서 계속 후원하면서 잘 자라도록 도울 거고. 하지만 그건 두 아이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주는 거야. 내 아기는 사랑받으며 자라고 그 아이는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어. 어차피 신생아들은 얼굴이 계속 변하잖아. 그 엄마도 의심하지 못할 거야. 강지연은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너도 끝이야. 그때 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알지? 한미정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사장 딸인 강지연의 협박과 회유 사이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두 아기의 팔목 밴드를 바꿔 채웠습니다. 강지연의 병든 아이에게는 정세진이라는 이름표를, 오윤희의 건강한 아이에게는 강지연의 이름표를 말입니다. 신생아들은 모두 얼굴이 부어 있고 비슷해 보였습니다. 오윤희는 아이를 받아보면서 뭔가 조금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신생아의 얼굴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강지연은 오윤희의 건강한 딸을 데려가서 자신이 후원하는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그 아이는 서지우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강지연의 익명 후원 덕분에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지만 여러 번의 입양 기회가 실패로 돌아가며 결국 혼자 자라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윤희 부부는 강지연의 병든 아이를 자신들의 딸 세진이라고 믿고 사랑으로 키우게 되었고 강지연은 모든 흔적을 지우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면서도 서지우를 뒤에서 돌봤습니다. 오윤희는 사진을 보며 그날 밤의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했었습니다. 아이를 보여줄 때 간호사 한미정의 표정이 어색했고 왠지 모르게 죄책감 어린 눈빛이었던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오윤희는 모든 진실을 알아버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25년 동안 키워온 세진이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오윤희는 차마 정인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미정 간호사를 찾아보려 했지만 이미 오래전에 병원을 그만두고 연락처도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버거웠죠. 그러던 중 정인호가 혼자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딸 모두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혈액형 검사 결과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인호는 먼저 세진이 태어났던 병원의 기록을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1999년 10월 15일 그날 태어난 아이들의 명단을 확인해 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여자아이가 2명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딸 정세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서지우라는 이름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서지우의 부모란에는 언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인호는 더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서지우는 출생 신고 후 며칠 만에 보육원으로 보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부모가 양육을 포기한 것이죠. 이상하다. 같은 날 태어났는데 정인호는 서지우의 현재 상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보육원 기록을 따라가 보니 서지우는 여러 번의 입양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서지우의 현재 신상 정보였습니다.
서지우는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6년차 학생으로 서울대병원 흉부외과에서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아 출신으로 홀로 공부해서 의대에 진학한 것이었죠. 정인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자신의 진짜 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났고 부모 없이 자랐다는 점이 너무나 의심스러웠죠. 며칠 후 정인호는 서울대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흉부외과에서 실습 중인 서지우를 만나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날 수는 없었고 멀리서 서지우의 모습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서지우를 본 순간 정인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지우의 옆모습이 젊은 시절의 오윤희와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걸음걸이와 손짓이 오윤희와 똑같았죠. 정인호는 몰래 서지우의 커피컵을 구해서 개인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이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인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침부 확률 99.99%. 정인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서지우가 자신의 진짜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키워온 세진은 도대체 누구의 딸일까요? 그날 저녁 정인호는 오윤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도 조사해봤어. 오윤희는 남편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서지우라는 아이를 찾았어. 우리 세진이와 같은 날 태어났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 내 딸이 맞더라. 오윤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그럼 세진이는? 그것도 이상해. 세진이 혈액형이 AB형인 것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오윤희는 순간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한미정 간호사의 어색했던 표정, 아이를 받아볼 때 느꼈던 이상한 감정들이 모두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혹시 그날 밤에 뭔가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오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느꼈던 의심과 최근에 발견한 한미정의 사진에 대해 말했습니다. 정인호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우리 진짜 딸은 지금까지 혼자 자란 거야? 부모도 없이? 미안해. 그때 좀 더 확실히 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세진이는 누구의 딸이지? 아마도 그날같이 출산한 다른 산모의 아이일 수도 있어. 뭔가 바뀐 것 같아. 정인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오윤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세진이한테는 아직 말할 수 없어. 너무 충격받을 거야. 그럼 그 아이는? 우리 진짜 딸인데. 서지우도 갑자기 부모가 나타났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거야. 이미 성인이 되어서 홀로 살고 있는데. 두 사람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짜 딸은 찾았지만 25년 동안 키워온 세진에 대한 사랑도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아이를 만나보자.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정인호와 오윤희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잠들지 못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진과 서지우 모두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진실을 알릴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25년 전에 그 알 수 없는 일이 지금 네 사람의 인생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세진은 부모님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자꾸 어딘가에 나가시고 어머니는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세진은 불안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왜 그러세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오윤희는 딸의 순진한 눈빛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야, 세진아. 그냥 어른들 일이 있어서. 세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혈액형 검사 결과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인호와 오윤희는 서지우를 어떻게 만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이 우리 딸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병원에 환자로 가는 건 어떨까? 정인호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날 정인호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성신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문제 없었지만 서지우를 만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본 검사를 받은 후 정인호는 흉부외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침내 서지우와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인호 환자분이시죠? 저는 실습생 서지우입니다. 이따가 외래 때 주치의 선생님이 오실 건데 계속 통증을 호소하셔서 검사 결과만 미리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서지우는 차분하고 냉정한 태도로 정인호를 맞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혼자 살아온 탓에 타인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정인호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가까이서 본 서지우는 정말로 오윤희와 똑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의 모양까지 모든 것이 아내의 젊은 시절과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특별한 이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만 주치의 선생님께서 좀 더 정밀하게 봐주실 거예요. 서지우는 전문적으로 설명했지만 정인호는 딸의 목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가족이 있으세요? 정인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지우는 잠깐 굳어졌습니다. 아니요. 저는 혼자입니다. 어릴 때부터요? 네.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서지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가족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정인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말했습니다. 혹시 1999년 10월 15일에 태어나셨나요? 서지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제 생일을? 저희 딸도 그날 태어났거든요. 같은 병원에서요. 그 순간 서지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건가요? 정인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자신의 부모에 대해 알고 싶지 않으세요? 관심 없습니다. 서지우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들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상황이 복잡했다면, 복잡한 상황이라니요? 서지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아이를 버리는 건 똑같잖아요. 정인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지우의 마음에 이미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주치의 선생님이 곧 오실 예정이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지우는 차갑게 인사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정인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인호는 오윤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그 아이, 마음에 상처가 많아 보였어. 가족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린 것 같아. 오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살아왔다니. 너무 마음이 아파. 어떻게 해야 할까?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천천히 다가가야 할 것 같아. 너무 급하게 하면 더 멀어질 거야. 그때 세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어디 다녀오셨어요? 병원 냄새가 나는데. 아, 건강검진 받고 왔어.
세진은 부모님의 수상한 표정을 보며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혹시 아빠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야, 세진아. 괜찮아. 하지만 세진은 부모님이 자신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심장이 약해서 병원을 자주 드나들었던 세진은 의료진들과 친숙했고 부모님의 거짓말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면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세요? 정인호와 오윤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언제까지 딸에게 진실을 숨길 수 있을까요? 세진아,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좀 복잡해서. 세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부모님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세진은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혈액형 검사 결과부터 시작된 이상한 일들, 그리고 부모님의 수상한 행동들. 분명히 자신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편 서지우도 오늘 만난 환자 정인호를 생각하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 사람은 자신의 생일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부모에 대해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네 사람 모두 각자의 방에서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지우는 계속 환자 정인호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의 생일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부모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실습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서지우는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인호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죠. 1999년 10월 15일. 같은 날 태어난 딸이 있다고 했지. 서지우는 인터넷을 통해 정인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소와 직업, 그리고 가족 구성원까지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을 파악해봤습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정인호의 딸 정세진도 1999년 10월 15일생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자신과 같은 날 태어났던 것입니다. 왜 나한테 관심을 보인 거지? 서지우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자신과 정세진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고아 출신인 자신이 무슨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편 정세진은 부모님을 몰래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세진은 어머니 오윤희가 한미정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커피숍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세진은 멀리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어 봤습니다. 한미정 씨, 정말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모님.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윤희의 목소리가 떨리며 높아졌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럼 우리 세진이는? 네. 옆방 산모의 딸이 맞아요. 병원 이사장 딸인 강지연 씨의 아이죠. 그리고 지우는? 세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딸이라는 건가요? 병원 이사장 딸이라는 강지연이라는 사람은 또 누구죠?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강지연 씨가 워낙 강하게 요구해서 당신이 바꾼 거잖아요. 내가 낳은 딸은 어디 있어요? 그 여자는 지금 어디 있냐고요? 오윤희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25년 동안 속고 살았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걸 바로 잡아야 해요. 그 강지연이라는 여자 어디 있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사모님. 강지연 씨는 현재 암 투병 중이세요. 얼마 못 사실 것 같다고 들었어요. 세진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커피숍을 뛰쳐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부모님의 친딸이 아니라는 얘기였나요?
집으로 돌아온 세진은 바로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미정이라는 사람 만나신 거 봤어요. 오윤희와 정인호는 당황했습니다. 세진아, 전 누구 딸이에요? 정말 부모님 딸이 맞나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오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진아, 미안해. 너를 낳아준 사람은 따로 있어. 하지만 널 키운 건 우리야. 너에 대한 우리 사랑은 진짜야. 세진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2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제 진짜 엄마는 누구예요? 강지연이라는 분이야. 병원 이사장의 딸이었어. 하지만 그분은 지금 많이 아프셔서 그분이 저를 버린 거죠? 정인호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세진아. 그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 그럼 엄마가 낳은 딸은 어디 있어요? 보육원에서 자랐어. 서지우라는 아이야. 세진은 서지우라는 이름을 듣고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성신대학병원에서 실습하는? 어떻게 알았어? 제가 교사 건강검진 받으러 갔을 때 봤어요. 뭔가 낯익다고 생각했는데 세진은 그날 복도에서 마주친 서지우를 떠올렸습니다. 왜 그때 묘한 느낌이 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오윤희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진아, 그 아이는 우리를 거부할 거야. 가족에 대해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어. 그래도 만나보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알고 싶어요. 정인호는 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전 아팠어요. 병원에 자주 입원했고, 세진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의 복수였나요? 오윤희는 세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세진아, 널 키우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그날 밤 세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지우라는 아이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그 아이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혼자서 어떻게 견뎠을까? 다음 날 세진은 성신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서지우를 직접 만나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흉부외과에서 실습 중인 서지우를 찾아낸 세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차분하고 냉정해 보이지만 환자들을 대할 때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 아이가 그 아이. 세진은 복잡한 마음으로 서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함과 동시에 궁금함이 밀려왔습니다. 마침 서지우가 휴게실로 향하는 것을 본 세진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지우는 갑자기 말을 꺼낸 낯선 사람을 경계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저 정세진이라고 해요. 혹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서지우는 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알아봤던 바로 그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세진. 1999년 10월 15일 태어난? 네, 맞아요. 혹시 저희 아버지를 기억하세요? 정인호라고. 서지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세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이야기할 게 있어요.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운명적으로 바뀐 두 사람이 마침내 마주친 순간이었습니다. 서지우는 정세진을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앉았지만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저희 아버지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설명드릴게요. 정세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지우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전부 뒤흔들지 마세요. 전 이미 가족 같은 건 포기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들어보세요. 우리 정말 특별한 관계예요. 정세진은 깊은 숨을 쉬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혈액형 검사에서 시작된 의심, 부모님의 조사, 그리고 간호사 한미정과의 만남까지 모든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진 씨가 강지연이라는 분의 딸이고 제가 세진 씨를 키워주신 분들의 친딸이고 우리가 바뀐 게 맞다는 거예요? 정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지우 씨가 저를 키워주신 분들의 친딸이에요. 서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 일이 어떻게.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걸 가리키고 있어요. 서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찾던 정인호의 행동, 같은 날 태어난 정세진의 존재,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서지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전 이미 혼자 살아가는데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정세진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서지우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세진 씨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 둘 다 피해자죠. 그때 서지우의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죄송해요. 병원 일이 있어서. 잠깐만요. 정세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우 씨의 진짜 부모님을 만나보시겠어요? 서지우는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갑자기 나타나서 딸이라고 하면 믿을까요?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정말 지우 씨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전 가족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는데 정세진은 서지우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한 번만 만나보시겠어요? 며칠 후 조심스럽게 약속이 잡혔습니다. 정인호와 오윤희는 긴장한 마음으로 커피숍에서 서지우를 기다렸습니다. 서지우가 들어오는 순간 오윤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 닮은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지우입니다. 서지우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인호와 오윤희를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지우야. 오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할 건 없어요. 두 분 잘못이 아니잖아요. 정인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서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었거든요. 오윤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지로 하려는 건 아니야. 그냥 가끔 연락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연락. 서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정세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지우 씨와 친해지고 싶어요. 우리 비슷한 나이니까 친구로라도. 서지우는 정세진을 바라봤습니다. 친구요? 네. 서로의 삶에 대해 더 알아가면서 천천히요. 서지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정한 친구가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혼자였죠. 좋아요. 하지만 천천히. 정말 천천히요. 오윤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정말 고마워. 그런데 서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지연이라는 분은 정말 만날 수 없나요? 정세진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많이 아프시대요. 암 투병 중이라고.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긴 한데
정인호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우리를 속이고 아이들을 바꾼 이유를 직접 듣고 싶은데 어떻게든 알아봐야겠어. 서지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진 씨도 궁금하시겠어요. 본인 친어머니니까. 그날 이후 네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지우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가끔 정세진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정세진은 서지우의 의대 실습이 힘들 때마다 격려 메시지를 보냈고 서지우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세진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우 씨,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산책할래요? 서로 어떻게 자랐는지 더 얘기해봐요. 서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저는 감정 표현이 서툴러요. 괜찮아요. 저도 아직 어색해요. 천천히 해요. 둘은 한강공원에서 만나 나란히 걸으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세진은 어린 시절 아팠던 기억들을, 서지우는 보육원에서의 외로웠던 시간들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진짜 자매 맞죠? 정세진이 물었습니다. 서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이 닮았을 수도 있겠네요. 두 사람의 손이 조심스럽게 맞잡혔습니다. 뒤바뀌었지만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운명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날 즈음에 정인호는 마침내 강지연의 소재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신대학병원에서 멀지 않은 요양병원에서 말기 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인호는 먼저 오윤희와 정세진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찾았어. 강지연이라는 사람. 지금 요양병원에 있다고 해. 오윤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만나러 가는 거야? 그래야 할 것 같아. 우리도 세진이도 지우도 모두 진실을 알아야 해. 정세진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 친어머니니까. 서지우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던 서지우였지만 정세진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지우 씨도 알 권리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글쎄요.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요. 며칠 후, 네 사람은 함께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 앞에서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정인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하자. 좋은 얘기만 들을 건 아닐 테니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가 침대에 누워있는 강지연이 보였습니다. 한때 병원 이사장의 딸로 권력을 누렸던 그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병마와의 투쟁으로 야윈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강지연은 방문객들을 보고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특히 정세진과 서지우를 번갈아 보며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들이 설마. 정인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인호, 오윤희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세진이고 저는 서지우입니다. 서지우가 냉정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강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25년 만에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정인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꿔치기 한 이유가 뭡니까? 강지연은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은 해외에 나가 있었고 외도로 낳은 아이는 심장병까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정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니에요.
강지연이 정세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딸이 사랑받으며 자라기를 바랐어요. 저분들이 얼마나 아이를 원하고 사랑하는지 보였거든요. 서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고요? 왜 저를 친부모님한테서 빼앗아 고아로 만든 거죠? 강지연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는 내 아픈 딸밖에 안 보였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미안해서 당신이 어려울 때마다 몰래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도움? 서지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비가,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제가 익명으로 도운 거예요.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덜어보려고. 서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도와줬던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을 고아로 만든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저를 고아로 만든 건 변하지 않아요. 서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지연은 서지우를 바라보며 더욱 애타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정세진을 바라봤습니다. 세진아, 아팠지?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정세진은 복잡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릴 때는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정말 다행이야. 강지연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저는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하지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진아, 낳기만 하고 키우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정세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 씨,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을 친부모님으로부터 빼앗고 고아로 만들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서지우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도 정말 죄송해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제가 저지른 죄를 이렇게 받고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병실에는 조용한 울음소리만이 흘렀습니다. 한 달 후 강지연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4사람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정세진이 서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서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마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정인호와 오윤희는 두 딸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해보자. 서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면서 정세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정말 천천히. 봄날 한강공원에서 4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인호, 오윤희, 정세진, 서지우.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딸이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세진과 서지우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진짜 자매 맞지? 응,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닮은 자매. 마지막 장면,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뒤바뀌었지만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운명.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결국 하나의 가족이 된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